이번 시간은 중단원 마무리하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딱 보는 순간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생각나고 요 세타는 AB에 이렇게 됐을 때 사이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자, 1번 2분의 1 A 그 다음에 B 그랬을 때 사인 세타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이제 반대로 여기가 이제 A 변이고 여기가 B 변이면 각은 C가 돼야 되는 거죠. 알파벳 다른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150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인 150도는 얼마입니까? 뭐 어떤 친구는 뭐 그래프 그려서 할 거고 선생님은 각분해하기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분해하기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곱하기 1 플러스 60도로 쪼개고 홀짝 홀이니까 얘는 코사인 60도하고 동일한 건데 여기 열사탐구 하시면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값이죠. 그쵸? 그래서 얘도 플러스 값. 다시 얘기하면 얘는 2분의 1 값이 됩니다. 그쵸? 왜 코사인 60도니까. 그래서 요거 약분해 주시면 4, 2. 그래서 얼마냐면 20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BC. 자, BC 알파벳 썼으니까 사인 135도. 동일합니다. 135도도 90 곱하기 1 플러스 45도, 그지? 자, 그럼 홀짝, 홀이니까 코사인 45도의 부호는 2, 4분면이니까 사인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해 주시면 뭐 더 되는 거 없네요. 얘는 2분의 39, 27 루트 2로 이렇게 2번의 답은 됩니다. 자, A는 6sin A라고 줬고 왜 저번에 반지름 얘기했네. 이거 지금 대문자 R값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sin A분의 변 A가 이 R과 같다라고 쓸 수 있는데 A 대신 6sin A를 적어주면 결국에는 sin A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 R이니까 R은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저번에 반지름? 이거 사인 법칙 생각나면 된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A랑 짝꿍을 줬죠. 그리고 지금 B랑 B를 물어본 거죠. 얘도 역시 짝꿍이죠. 그럼 얘는 뭐야? 사인 A분의 A 변이 사인 B분의 B하고 같다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니까 자, 얘는 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사인 뭔지 모르겠지만 B에다가 4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왼쪽 거, 요쪽 거 계산될 것 같아요. 사인 120도 역시 90 곱하기 1 플러스 30도니까 코사인 30 플러스 코사인 30이 된다는 걸 알죠. 코사인 30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고 1분의 6이고 계산해주면 얘는 루트 3분의 6이 12가 되고 얘가 지금 사인 B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4, 3, 10이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되냐면 사인 B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하니까 3분의 루트 3인가? 네, 3분의 루트 3이 나오네요. 3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B는 3분의 루트 3. 사인 B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때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인데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요 왼쪽 거 계산한 거지, 그지? 자, 이게 2R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아까 루트 3분의 12였는데 이게 2R하고 같으니까 약분하면 6. 그래서 결국 R은 얼마가 되냐면 3 루트 3이 되는 거. 2 루트 3이네요. R은 2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 그냥 해준 거다. 선생님이 조금 빨리 풀고 있지만 계산을 천천히 해주면 된다. 자, 누가 봐도 누구를 사용하기 참 좋게 나왔습니까? 네, 코사인 법칙 티가 팍팍 나는 거죠. 설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공식 모른다고 지금 약간 멈칫한 친구라면 지금 이거를 풀 때가 아니죠. 지금 이 숙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공식들 기본적인 거 좀 외워주고 그 다음에 좀 교과서 문제 앞에 거 다 풀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4번 문제 ABC에서 저렇게 됐을 때 코사인 C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C에 대한 공식을 딱 쓰고 시작하시면 제일 편하죠.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있는 대로 넣자. 2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 2분의 1이 아니죠. 여기다가 2AB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c제곱인데 거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b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제곱하고 b제곱은 자기들끼리 없어지고 결국 그리고 또 남는 게 플러스 3분의 1 ab만 남고 밑에는 2분의 ab가 남는데 얘네끼리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시면 얘는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코사인 우리 변형 공식 딱 써놓고 그냥 바로 진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에서 이렇게 됐을 때 A의 크기. 자, 보세요. 변 3개 주고 A의 크기라면 이건 분명히 코사인 A로 풀 거다. 밑에다가 이렇게 공식 쓰시고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헷갈릴 때는 오히려 더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16, 66에 36, 그 다음 마이너스 이게 얼마니? 47, 28인가? 이렇게 되고 2,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을 해주니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코사인 A 값은요. 여기 2파이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착실하니까 2파이까지 파이까지 이렇게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사분면에서 한번 나오고 4사분면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4사분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삼각형 얘기할 때는 여기 부분은 굳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고 2분의 1 나오는 건 언제였어? A의 크기 60도일 때 혹은 3분의 파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AC의 길이를 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인 B 플러스 C를 줬다. 그치? 자, 그럼 생각할게요.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ABC를 좀 그려서 내가 지금 어디를 알고 있는지를 꼭 생각하세요. 이렇게를 알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끼인 각, 요 A각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A각이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사인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걸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각하고 B각하고 C각을 다 합쳤을 때 우리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C는 얘 넘기면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근데 파이 마이너스 A는요. 얘 90 곱하기 2고 마이너스 A도지. 홀짝. 짝이니까 사인 A고요. 얘 몇 사분면이면 2사분면 얼싸자리기 때문에 얘 플러스 값이에요. 얘하고 같은 값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인 A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인데 그게 4분의 1이래. 그러니까 결국 답은 얼마예요? 3. 이렇게 넓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디를 내가 알아야 되고 혹은 내가 어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7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A각은 105도, 그 다음 사인 A 플러스 B는 에다가 사인 C를 곱한 게 1.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게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내접이라는 표현 되어 있지. 내접하는 삼각형. 다시 얘기하면 6은요.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대문자 R이 지금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문자 R 반지름이 6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생각나야 되는 게 사인 법칙으로 뭔가를 얘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사인 사인 B 각에다가 B 변을 올린 게 2R 값과 같다, 2R과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난해하게 좀 적혀 있어요. ABC 각이 전부 다 혼재해 있죠. 요 지금 별표식에, 그지? 문제에. 그 선생님은 제일 먼저 이거 할 거예요. 어쨌든 삼각형 ABC니까 A 플러스 B 각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파이 마이너스 C. 왜? ABC 다 더한 게 파이니까 넘긴 거예요. 넘긴 거. 그럼 저기 이 부분이 지금 사인 A 플러스 B 각이라고 하는 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각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또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90 곱하기 2 마이너스 C각. 자, 홀짝, 짝, 사인, C. 얘는 2, 4분면, 얼싸, 플러스. 아, 이거랑 똑같구나. 다시 얘기하면 4 곱하기 사인 제곱 C각. 사인 C각의 제곱이 얼마하고 똑같은 거냐면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C는 4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사인 값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삼각형이니까 기껏해야 1, 4분면 아니면 2, 4분면이라고. 어쨌든 둘 다 사인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사인 C가 얼마가 되는 거냐? 2분의 1이 되는 거죠. 뿔마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안 되니까 2분의 1. 그러면 사인 C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C 각이 몇 도인지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얘는 몇 도냐면은 그렇지 몇 도겠어? 얘는 사실 30도도 있고요. 원래 사인 그래프 생각하면 이렇게 있을 때 사인 그래프 생각하면 올라왔다 내려가기 때문에 30도만 있는 게 아니라 150도도 있어요. 근데 각 하나가 이미 105도로 190도를 넘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30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A각 나왔고 C각 나왔지. 그럼 B각 찾을 수 있지. B각은 몇 도일까요? B각은 180에서 135 빼니까 45도 남나? 45도네 그러면. 맞지? 그럼 끝났죠. 어떻게 해요? B분의 사인 45도. 얘가 이 R인데 R이 6이었으니까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12. 그럼 다시 볼게요.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이거든. 그러니까 양쪽에다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6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보여요? 얘 조금 헷갈리게 생겼었어요. 왜 그러냐면 각을 뭔가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몰아가면서 뭔가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그랬어. 자, 선생님 어떻게 했어? 문제 보고 외접원의 반지름 6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각 사인 C가 얼만지를 찾고 그때 C각을 찾았으니까 A각 있으니까 B각도 찾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마지막 계산을 했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같은 문제 자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0m만큼 떨어져 있는 지호하고 미나가 이름이 읽히질 않았네. 자,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올려다본 가격 크기가 45도, 75도일 때 비행기하고 미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길이가 지금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지금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x랑 45도랑 짝꿍이죠. 지금 누구의 짝꿍 말하는 거야? 사인 법칙의 짝꿍. 120m랑 여기 각이 짝꿍이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세모라고 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구할 수 있지. 왜? 45도에다가 75도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20도가 되니까 얘는 얼마냐면 60도예요. 60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쓸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120. 그 다음에 사인 45도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얘는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얘는 1분의 120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40이고요. 그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x하고 똑같으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이렇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는 약분을 어떻게 해야 되니? 120.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한 번씩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 40. 40 루트 6.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말만 다르게 써 있을 뿐 우리 교과서상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 그 예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탄젠트 C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서 뭘 생각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별식을 가지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그게 c제곱 마이너스 3ab. 이거를 뭘로 구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생각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선생님이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렇게 듭니까? 안 듭니까? 뭔가 여기서 많이 보던 모양과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남기고 마이너스 c제곱 한 다음에 이쪽으로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게 되죠. 근데 뭐 이렇게 바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c제곱은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넘긴 상태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사인 c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이 모양 꼴이 여기에 있는 모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혹시 c제곱만 형광펜이 났어. c제곱만 남긴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b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지금 얘를 요 자리에다가 갖다 넣어도 같은 방식이 됩니다. 이걸 통째로 갈아 끼우지 않고. 어차피 그럼 남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계산이 2ab분의 마이너스 ab여가지고 요렇게 없어지고 결국 코사인 c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 놀라운 게 코사인 c가 처음으로 삼각형에서 나오는 각이었는데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아, 얘 90도 넘는구나. 이거 둔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얘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자, 여기 지나가는 거죠. 여기 2분의 1만큼이고 여기 2분의 1만큼이니까 60도씩 떨어져서 60, 120, 180이거든. 그지? 딱 3등분 되어 있는. 그래서 C각은 몇 도가 되는 거냐면요. 120도가 됩니다. 근데 C각이 120도라는 걸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쉽게 푸셔도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코사인 C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했고요. 탄젠트 C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했어? 이 각이 C각이 몇 사분면인지만 생각하고 그냥 직각삼각형을 바로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C각이라고 만약에 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구했을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니까 루트 3이거든. 그럼 탄젠트 C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분의 루트 3, 루트 3인데 지금 C각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둔각. 그러니까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얼싸자리예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여야 돼. 이렇게 해서 탄젠트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각을 실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 실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해.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지금 비슷한 방법을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같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삼각형 ABC에서 요 비율이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뭔가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거를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해놨잖아.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잖아요. 이 얘기는 sin A하고의 그 비율, sin B하고 B의 비율, sin C하고 C의 그 비율이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sin A는 sin A랑 sin B랑 sin C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뒀을 때 얘를 A 대 B 대 C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비율이 4대 5대 6이라고 말하는 이거라면 얘를 마치 4처럼, 얘를 마치 5처럼, 얘를 마치 6처럼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돼요? 어차피 지금 그 비율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길이의 비가요. A 대 B 대 C가 4대 5대 6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선생님은 아예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일정한 비율을 갖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지만 뭐 8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잖아. 다시 얘기하면 얘는 4의 배수, 얘는 5의 배수, 얘는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4K, 5K, 6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같은 숫자를 이렇게 곱하게끔 되어 있는. 그리고 나서 코사인 A를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A. 코사인 A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2BC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그 대신 저 비율들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곱하면은 25K제곱, 그 다음에 66에 36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4 16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K제곱은 사실 싹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 60 분의 요거 두 개 더하면 50, 61, 61에서 요거 빼면 얼마예요? 50,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로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인데 만약에 얘를 그냥 4, 5, 6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감점이 될 수 있죠. 왜? 이게 지금 비율이 똑같다는 거지 실제 길이가 4, 5, 6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고 그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에다 적용시켰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ABC에서 아하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군. 자 그럼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절대 외접원의 반지름을 먼저 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먼저 구할 수 없어? 왜 먼저 구할 수 없어? 얘네 길이만 나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일단 코사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은 A를 구해도 되고 B를 구해도 되고 C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코사인 A를 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BC의 B제곱 C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해주면 되고 그대로 넣어줄게요. B는 얼마냐면은 5고 7 5, 25, 77에 49에서 33은 9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2, 50, 70분의 이게 얼마니? 9, 40, 60 온 것 같은데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를 조금 더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거? 큰일 났구만. 얼마예요? 5로 해야 되나? 5, 1은 5, 5, 35, 5, 1은 5, 5, 4, 20 14분의 1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A가 14분의 13이면 선생님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가 14고 여기가 13인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코사인 A니까 여기가 A 각이란 뜻이잖아. 사인 A 값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야 되니까 14제곱이면 196에서 13제곱이면은 169인가? 얘를 빼주시면 얼마입니까? 7, 3, 2, 27. 그러니까 얘가 루트 27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14분의 루트 27이 되고 지금 보면 코사인 A 값이 플러스였잖아. 그럼 이거는 예각으로 잘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A도 플러스 값 당연히 나오고 사실 사인 A는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인 A는 항상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 그렇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1, 2, 4 보면 전부 다.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사인 A분의 14분의 루트 27분의 A의 길이 1분의 3 얘가 2R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안에 거 곱하면 루트 27 그 다음 바깥에 거 곱하면 3 곱하기 14인데 여기다 아예 27 마저 곱할게요. 루트 27 이렇게 해주면 요거 3, 9, 27로 계산되고 양쪽에 2 나눠주면 7에 14 결국 반지름의 길이는 9분의 7 루트 27 근데 3, 9, 27이니까 아마 이게 3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지? 한 번 더 나오지 3, 9, 27이니까 그럼 이게 얼마야? 3, 9, 27, 3 루트 3 곱하기 7이니까 이거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
결국에는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마 답안지에는 코사인 A가 아니라 코사인 다른 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이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아하, 다음을 만족시키는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달라 라고 했군요. 딱 보니 보입니다. 첫 번째 건 누가 봐도 사인 법칙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인 A를 뭐라고 쓸 수 있었지?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자, 사인 A를 우리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죠. 2R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2R분의 B. 그러면은 얘는 2R분의 C인데 멀리서 봐도 KTX 타고 가면서 봐도 2R 없어지고 제곱만 남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피타고라스 정리. 따라서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코사인 C에다가 얘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써줄 거예요. 여기도 아예 더 이쁘게 쓸까? 1분의 B 이런 식으로. 별로 쓸모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1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양쪽을 적당히 곱해주면, 자, 어차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 똑같이 곱하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아예 없애고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남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B제곱과 같다는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과 똑같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거 뭐 딱히 보이는 거 없죠? 이거는 그냥 다 곱해가지고 다시 묶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자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한번 해볼게.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그 다음 얘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넘어가. B의 4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한쪽으로 잘 넘겨가지고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없어지는 거 있죠? 뭐 없어지죠? 요거 없어지죠? 양쪽에 똑같아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 얘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 A제곱으로 묶으면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얘를 넘기게 되면 C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되네요. 그럼 선생님 얘는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지금 뭐 한 거냐면 제곱을 가지고 합차를 써버린 거예요. 보여요? 그러면 얘를 괜히 이쪽으로 넘겼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함부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약분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걔가 0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얘를 다시 왼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럼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로 묶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는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제곱이 B제곱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A제곱이 C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을 수 있는데, 얘는 뭐예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C하고 B하고 결국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1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 쓰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을 해서 변에 대한 얘기로 쭉 바꾸고, 자, 여기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다시 묶는 과정은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묶으니까 요거 또는 요거. 자, 아까 얘기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얘하고 그냥 약분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왜?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상태를 보니 이등변 또는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두 가지 다일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13번 볼게요. 자, 표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지점 P에서 A, B까지의 거리 두 조각선을 바라본 각의 크기까지 다 측정을 해놨더니
두 변과 끼인각을 알려줬는데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네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A라고 쓰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P의 제곱을 구한다고 하면 저 삼각형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P각이에요. 맞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있는 그대로 넣습니다. 66에 36, 00 플러스 44, 16, 00 마이너스 2486에 48이고 00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P가 붙습니다. 코사인 P인데 코사인 P가 코사인 60도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까지 돼서 요거 계산하면 2400까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600, 1600이니까 5200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다시 2800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이 2800이기 때문에 P는 얼마가 되냐면 10루트 28 47에 28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얼마야? 20루트 7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장이 긴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파악하는데 난이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작 풀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발전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 4 그리고 두 변의 위에 D하고 E를 찍어 놓고 그림 다 보고 있죠. 선분 DE가 ABC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큰일 났다잉. AD 곱하기 AE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번 써보면 우리가 그냥 삼각형 ABC의 넓이를 잠깐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넓이의 반절이라고 했던 게 ADE의 넓이가 반절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AD의 길이 곱하기 AE의 길이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거의 반절이잖아. 그치? 느낌 와? 이거의 반절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2분의 1에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AD 곱하기 AE를 보는 순간 이거랑 이걸 곱하라고 했어? 이거 우리 넓이 구할 때 걔네들이 곱하는 거 한 번 있는데 생각이 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계산을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고 사인이랑 사라지고 얘랑 계산돼서 2, 3은 6.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냥 얘가 6 나오고 끝나요. 웃기지? 재밌는 문제였어요. 끝이에요, 끝.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PQ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인 ABCD가 있대.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루트 3이고 그 다음 PQ가 6일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사실 얘는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있잖아 얘들아.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 우리 사각형에서 여기 각 알지? 60도인 거. 그지? 왜 180도에서 120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저 사각형의 넓이는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그 대각선의 길이 있었지. PQ.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60도로 푸시면 됩니다. 사실 사인 60도로 안 하고 사인 120도로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사인 120이나 사인 60이나 각분해하기 하거나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는 같다는 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2루트 3이에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PQ 곱한 걸 하고 싶으면 이제 PQ만 남겨놓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 2 곱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8이에요. 그러니까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P 플러스 Q의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2PQ를 해버리면 중간에 요것만 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6에 36에서 28에 16을 빼니까 2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 공식을 안다는 전제하에 지금 문제를 푼 거지. 그치?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A, 그다음 여기를 B, 그다음 여기를 C, 그다음에 이쪽을 D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변의 길이를 쪼개놓은 상태에서 여기 사이각이 60인 거 알고 나머지 여긴 120인 거 알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어떻게 되냐면 AC 사인 뭐 60도 이렇게 할까? 60도 더하기 2분의 1, 자 이쪽 거 지금 했지. 위에 거 하면은 BC 사인 60도 말고 여기는 원래 뭐 해야 돼? 120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 2분의 1 요거 했으니까 이제 이쪽 AD 사인 120도 플러스 2분의 1 BD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 전부 다 같기 때문에 2분의 1 사인 60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을 AC, BC, AD, BD 이렇게 묶어서 써주시게 되면 얘를 C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얘를 D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예요. 그죠? 그럼 이쪽을 조금 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써주시면, 좀 묶어서 써주시면 A 플러스 B로 묶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어머, A 플러스 B가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요거 Q를 먼저 썼네. 자, 그 다음에 CD는 요거죠. P. 그래서 결국 2분의 1 대각선 사인 사이각 요렇게 해주시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그치?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12cm인 원뿔이 있다. 원뿔의 밑면인 원의 둘레 위에 점 P에서 모선 OP까지의 중점 Q까지 원뿔의 표면을 따라 실을 감을 때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 그러니까 저 실을 구할 때 당연히 길게 연결을 시킬 거면은 한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막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최단 거리로 실을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장 짧은 거리로 얘가 딱 직진을 해줘야지 가장 짧은 길이로 실이 묶이겠지. 사실 이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실을 감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서 여기 딱 중점까지 연결하겠다는 이 뜻인데요. 쟤는 저 문제를 볼 때 절대로 저 상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개도를 좀 그려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 똑같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밑면에 있는 이 원은 그릴 필요는 굳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O고요. 여기가 이제 P인데 사실은 이쪽이 P면 이쪽도 P예요. 왜냐면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입체도형 원뿔이기 때문에 P하고 P하고 같은 거죠. 좀 헷갈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본드 붙인 거는 P 다시 왼쪽 본드 붙인 거는 P라고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했냐면 P에서부터 요 다음 그 본드 길이까지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일 짧게 연결했다는 건 요렇게 연결할 때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중점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지금 뭘 알고 있냐면요. 여기의 길이가 12인 걸 알고 있어요. 그지? 12. 모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지금 4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냐면 밑면의 길이가 4면 요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 왜? 원둘레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왜? 2파이 R이니까. 그래서 얘가 8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뿔의 입장에서 쳐다보면요. 호의 길이 8파이는요. 어떻게 구한 거야? R세타로 구한 거잖아. 12세타로 구하신 겁니다. 여기가 세타면. 그럼 얘는 세타는 해버리면 4, 32, 4, 28,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 3분의 2파이가 얘는 사실 120도. 3분의 2파이.
어느 게 더 편할지 모르니까 둘 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감은 실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감은 실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노란 부분. 그치? 그럼 노란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12. 그 다음 이쪽 얼마겠어요? 6이죠. 반띵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무슨 얘기예요? 감은 실의 길이는 여기 실 길이의 제곱은 12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와 같다. 이게 뭔 공식이야 도대체? 그렇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식을 가져다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44, 36 마이너스 2, 6, 12, 12, 144 곱하기 코사인 120도는 자, 이 코사인 120도는 누구랑 똑같아? 이거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사인 60도랑 똑같은 거죠. 미안, 30도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과 같은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어떻게 한 거야? 90 곱하기 1 플러스 30이잖아. 홀짝, 홀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30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얘 부호 결정하니까 2, 4분면이라서 마이너스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7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더해주니까 144에 36만 더해도 얼마니 벌써? 0, 7, 8, 180. 맞아요? 180에다 72 더하니까 2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실 길이의 제곱이 252. 당연히 실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252가 되는 거죠. 정말 최악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냐면 36 곱하기 7이기 때문에 6 루트 7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잘 안 보이면 소인수분해 천천히 하셔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자, 이 문제 핵심은요. 이거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얘를 이렇게 그림, 전개도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7번도 참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막 쉽게 생각해서 문제집에서 못 보는 거야 아니면 뭐 너무 쉬운 거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여기 발전 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다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볼게요. 하나는 3x고 하나는 x예요. 기울기 다른 거 보이지? 근데 그 사이가 세타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지? 다른 색깔로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각각의 이 점에 대해서 좌표를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t, t죠. 왜? x하고 y하고 같은 y는 x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t, 3t죠. 그러면 갑자기 뭐가 끝나버리냐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하늘색 부분하고 하늘색 부분하고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요 사인, 이 코사인 값, 요 사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점에서 점까지 길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다음 코사인 값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쉬워졌지. 코사인 세타, 제가 세타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2 곱하기 자, 요 길이 곱해주는 거 2bc 뭐 2ab 그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를 좀 구해주시긴 해야겠네요. 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이거 루트 10t 제곱 10t 루트 안에 10t 제곱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대1대 루트이니까 2루트 t 2루트 t 루트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주는 거죠. 얘는 루트에서 t제곱 플러스 3t제곱이니까 9t제곱 해가지고 10t제곱이니까 t 바깥으로 나온 거고 얘는 1대1대 루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루트 10t 곱하기 루트 2t가 되는 거고요. 위쪽에는 얘 제곱하니까 10t제곱 그 다음에 2t제곱에서 빼기 누구로 해줘야 되니? 요 길이 해줘야 돼. 요 길이.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2t만큼이죠. 제곱하니까 4t제곱 이렇게 됩니다.
t는 전부 다 사라질 거고요.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2루트 20이고요. 위에 거 계산하면요. 12에서 4를 빼니까 12에서 4 빼면 얼마예요? 8이죠 뭐. 8 이렇게 써지고 2, 4고 이게 자꾸 지워지지? 4고 얘가 4, 5, 20이기 때문에 2루트 5였거든요. 2루트 5였거든요. 2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5분의 2 루트 5로 계산이 됩니다. 코사인 값.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설정하고 그림을 다시 보는 순간, 그래프를 다시 보는 순간 이거는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과 같구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문제로 바뀝니다. 18번 문제. 벌써 다음에 있는 대단원이 보이는데 벌써 힘드네요. 언제 다 찍는데. 자, 원 O 위에 있는 점 ABC에 대해서 AB의 길이, AC의 길이, 그 다음에 각 A를 알고 있고 이때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겠어? 반지름 R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대문자로 쓴 이유는 뭐야?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기를 대문자 R로 쓴 거죠. 그러면 저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문자 R에 대해서 있는 식이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각과 변이 마주보는 애들끼리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각이 하나 있는데 이쪽 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 거죠. BC에 대한 정보. 이게 얘가 짝꿍인데.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저 BC에 대한 길이를 먼저 구해올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나머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12제곱 플러스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8 코사인 60으로 구하시는 거죠. 코사인 법칙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144, 88에 64 마이너스 엄마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24 84, 32, 28에 16, 192. 그 다음에 코사인 60이니까 아하 되게 불편하게 풀었네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98, 262, 96을 빼네요. 그럼 얘가 208, 96을 빼니까 22? 아니다. 11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BC제곱이 112가 되네. 그지? BC제곱이 112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루트 110이죠. 이걸 미리 빼셔도 되고 나중에 빼셔도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지금 보면 사인 60도 분의 루트 112구나.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 이 R과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파이 R 제곱이 필요합니다. 오, 좋았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112가 됩니다. 루트 112.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R하고 똑같아서 2하고 2하고 없애주시면 R이 얘예요. 너무 좋지. 왜? 난 R제곱 할 거였거든. 선생님은 미래를 봤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12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네, 약분이 안 되는군요. 그냥 끝이네요. 3분의 112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부러 유리화 같은 경우도 요즘은 먼저 안 합니다. 왜냐면 제일 마지막쯤에 유리화를 안 하고도 약분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옛날 중학교 때처럼 유리화를 잘하는지를 물어보는 데는 이제는 거기까지는 굳이 관심을 막 피곤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이 마지막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얘 같은 경우도 미리 빼면 4루트로 뺄 수 있거든. 근데 굳이 빼는 거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리 빼놓는 거야. 왜? 괜히 계산하다 실수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 어차피 나는 R제곱이어가지고 이거 루트에서 뺄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약분되면 이제 그때 약분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유리화를 막 즉시 나올 때마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종 답에서 해주는데 거기 해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중단원 다 풀었습니다.